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재 미국 상하원에서 의논 중인 중국 틱톡 미국 사용 금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는 3월 7일 목요일에 만장일치로 중국 회사 틱톡 모회사 100대시가 중국 정부와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 금지에 직면할 수 있는 유예 시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하원에서 3월 13일에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이 있고 나서 틱톡은 모든 사용자 채널에 팝업창을 띄웠습니다. 틱톡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면서 틱톡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우편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공시됩니다. 우편 번호를 입력한 후 콜 나우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회의원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틱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수억 명의 미국인의 언론 자유를 박탈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준비 중인 이 법안은 수백만 명의 기업에 해를 끼치고 수많은 콘텐츠 제작자의 삶을 망치고 그들의 예술 작품을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이용하여 미국 의회에 홍수처럼 전화하여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그러한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틱톡이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한 유저는 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유저분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틱톡이 중국에서 처음 설립되었을 때 네이안 빤즈라는 더우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담같이 만드는 것이지만 풍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풍자는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한 풍자로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서 금지했습니다. 유저는 왜 그 당시 틱톡은 팝업창을 띄워 모든 사용자에게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에 전화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어? 왜 당신의 나라인 중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하는 거야? 분명히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거야. 라고 적었습니다. 틱톡 팝업창의 내용은 사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미국에서는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435개의 의회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편 번호를 알면 해당 지역의 의원과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틱톡 자체가 미국 내 유저의 주소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는 통로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팝업창 내용 또한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틱톡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틱톡 사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 즉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인데 이는 틱톡과 중국 정부의 관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틱톡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국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틱톡의 미국 내 존재를 금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틱톡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끊으면 될 테고요. 중국 정부와 큰 커넥션이 없이 단지 회사로만 존재한다면 미국에서 역시 여타 외국 기업들처럼 자유롭게 비즈니스 가능할 테고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틱톡에서 창작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틱톡 유저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틱톡의 팝업 운영은 중국 정부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 내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틱톡 자체의 자멸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을 저들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회의원들은 틱톡 금지 결심을 더더욱 다지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저지를 막기 위해 틱톡은 지난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틱톡의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미국 청문회에서 매우 오만하고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오만방자한 태도는 더더욱 미국 의회 의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틱톡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한 회사들도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는 이들 회사가 미국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용해 틱톡 뒤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 미국인들은 이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 점은 이와 같은 결의가 하원 의원에 상정되고 나서 그날 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 금지로 인해 더 많은 온라인 사용자가 메타에 유입될 것이라고 메타 즉 페이스북에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규모가 2배로 확장될 것이다. 나는 페이스북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메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검열로 인해 국민의 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2020년 선거 집회 때 틱톡으로 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2020년 6월 1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2만석 규모의 공연장은 19,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00건이 넘는 참가자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집회의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고 느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들을 수 없을까봐 행사장 밖에 대형 스크린까지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그는 행사장 전체가 썰렁하게 많이 비어 있었고 많은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 소식을 발표하기 전에 누군가가 틱톡에서 트럼프를 트롤링해서 티켓을 신청해놓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틱톡의 미국 사용자 수는 약 7천만 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틱톡을 이용한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분노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트럼프는 2020년 6월에 틱톡 금지를 명령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새 정권이 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틱톡이 중국 정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트럼프가 오히려 문득 틱톡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틱톡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제프 야스가 트럼프에 자금을 기부했고 트럼프는 틱톡이 없으면 자신이 싫어하는 페이스북의 사업이 2배로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트럼프는 현재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우선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논리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완벽은 추구일 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고려할 때 저는 인간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고 정책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의 정치적 성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개개인을 보기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누가 좋고 누가 싫다가 아닌 누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그리고 정책이 맞는지 그른지를 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대선에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한 개인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는 방식과 목표가 우리 각자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지지하는 것은 이유불문 지지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반대하는 것은 역시 이유불문 반대하는 생각은 자칫 극단으로 치닫게 될 위험을 동반합니다. 동시에 그 개인을 신과 같이 우상화해버리게 됩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구 좌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푸틴을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은 경쟁자가 무엇을 지지하든지 반대할 것이고 경쟁자가 무엇을 반대하면 지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라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는 신과 같고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거듭 밝혔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경장벽 건설과 미국 지출 통제 등 트럼프의 정책 중 일부는 훌륭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을 대하는 문제에서 트럼프가 정말 푸틴 대통령에게 편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틱톡이 미국 시민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가 지속되면 앱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좌파들이 트럼프에 대해 끊임없는 법적 불만을 제기하고 트럼프를 혼란에 빠뜨릴 방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역시 저는 그릇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현재 이중잣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고까지 하는데 이는 법이 사회 정의를 유지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해석과 집행 문제에 이중 기준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의견보다는 저는 틱톡으로 인한 미국의 침식을 막자는 미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손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